어서 오세요. 네, 두 분과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특징주 마감까지 가져갈지 매도할지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은요. 오늘 정말 게임주 좀 많이 나오긴 했네요. 위메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P2E 시장에 대한 개발 기대감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그 안에서 대장은 여전히 위메이드다. 뭐 그 뒤이어서 NC소프트도 있을 테고 또 컴투스홀딩스도 있을 테고 다양하게 있을 텐데 두 분이라면 위메이드 오늘 장의 이 상승을 어떻게 이용하시겠습니까? OX 의견 주시죠. 네, 일치가 되었고요. 게임주는 또 우리 김미수 대표님께 여쭤봐야죠. 왜 그쪽을 보십니까? 일부러 그러신 거죠? 아니, 여기도 이렇게 동의한다. 아, 예.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일부러 그러신 줄 알고. 근데 네. 위메이드를 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오늘 국내에서 P2E로 뭐 어떻게 변화가 바뀔까 이거는 그냥 기대감이고요. 그냥 안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하지만 오늘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좀 긍정적인 발언을 했더라고요. 근데 또 이거는 모릅니다. 또 막상 정권 이후에 또 만약에 대선 이후에는 어떤 정책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기대는 가질 수 있겠지만은 변화는 아직까지 국내에는 좀 보수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회사들이 그래서 국내를 중점적으로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 대한 이슈로 어떤 주가에 영향력을 미치는 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위메이드는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주가만 조정을 받았을 뿐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썬데이 토즈를 인수를 하죠. 썬데이 토즈는 앵커님 좋아하셨던 애니팡. 제가 또 한채 날렸죠. 그 애니팡으로. 애니팡의 여왕. 네.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방송 네. 중에. 네. 그래서 이거를 또 끌고 간다는 얘기는 캐주얼 게임이죠. 캐주얼 게임을 뭔가 또 P2E로 바꿔가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빠른 인기를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내년까지 해서 뭐 또 100개 정도의 게임을 위믹스 환경으로 들어간다. 계획과 실행이 같이 맞춰진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레벨업 될 겁니다. 하지만 1차로 기술적으로 한 18만 5천 원대 저항이 있는데 이거를 잘 넘어갈지 그리고 다음 저항은 21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서 분위기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전략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선이 내년에 있잖아요. 근데 대선 후보 주자들이 분명히 여러 정책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코인 NFT 시장을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좀 규제를 풀어주는 뉘앙스의 말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글쎄요, 뭐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정부가 단순하게 지금과 같은 시각으로 네. 규제 일변도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글로벌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P2E라고 한다라면 지금 일부 그 게임에 대해서는 사행성 지금 또 조심스러운 얘기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들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격하게 법적인 구분이 필요하겠죠. 사행성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뭐 돈 놓고 돈 먹기 뭐 이런 게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규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위메이드 같은 경우 이런 법적인 그 규제에 대한 부분들 대비를 안 했을 리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틈새를 파고 들어서 적절하게 대비책을 나타나게 된다라면 그리고 이제 뭐 메타버스랑 NFT 환경 그리고 P2E 시장 이런 것들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흐름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뭐 어떠한 뭐 대선 주자가 된다 하더라도 이 시장을 규제로 바꾼다? 그것은 대세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메이드 두 분 모두 다 O 의견 주셨고요. 오늘 게임주의 흐름 좋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앞서 표를 받지 못했던 김태성 팀장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대덕전자인데요. 오늘 10% 넘게 급등하기도 했고요. 신규 시설 투자로 내년 실적에 기대를 되는지 두 분에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OX 의견 주시죠. 의견 나뉘어졌고요. 김태성 팀장님하고 같이 최현수 소장님은 X 의견 주셨어요. 예, 아니 저는 좀 고민을 좀 했어요. 이것을 O를 해야 될 것인가, X를 할 것인가. 그래서 네. X라기보다는 세모에 가깝다. 세모.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입장보다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오늘 사서 저것을 단기간에 끌고 가겠다. 이것은 아니고요. 좀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 투자라는 게 설비 투자라는 것이 결국 캐파가 늘어나는 부분들이고 이것이 매출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반도체 패키지 기판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늘어날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단장 1,000억에 넘는 돈을 이제 쏟아붓는다라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증설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 갭이 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 우리가 좋은 종목이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서 넘어가서 내일 당장 시세를 내겠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X 의견이지 중기적 관점에서 본다라면 대덕전자는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는 종목이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요 시간적인
것들을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제작진도 세모 표시를 만들려고 하다가 그럼 너무 많은 분들이 세모를 낱말할 것 같아서 그렇죠. O 아니면 X 둘 중에 하나만 골라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은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네.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땐 좋게 본다. 김민수 대표님은 O 의견 주셨어요. 별표는 없을까요? 만들어 볼게요. 네, 네. 별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대덕전자는 너무 이것저것 제기되면 못 삽니다. 이런 종목은 시설 투자 1,100억 했다라고 얘기 나왔을 때 잠깐 오르다가 그날 음봉으로 쭉 밀렸죠. 그리고 좀 다시 올라가는데 그 이상을 돌파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100억을 투자를 해서 그냥 내가 돈이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 네,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제 우리가 물량 많이 줄게 해다오. 그러면 1,100억 이상의 효과를 충분히 더 누릴 수 있다는 쪽에서 앞으로 2, 3년간은 그 이상의 효과를 나오겠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는 거겠죠. 네. 그런 개연성을 생각하게 되면 뭐 기술적이나 차트 흐름들보다도 일단 실적의 확장은 앞으로 보여질 것이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직전 고점 때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부담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확장성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 거의 내년에 실적이 올해 영업이 한 2배 가까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 주가가 쌀까요, 비쌀까요는 그때 가서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특히 FCBGA는 과거에 보여줬던 PCB와는 전혀 다릅니다. FCB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수익성도 훨씬 높을 거고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심텍 그리고 또 코리아 서키트 이런 종 아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머리에서 맴돌았었는데요. 네, 이런 종목들 계속 추적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덕전자, 심텍, 코리아 서키트 같이 이야기해 주셨고요. 세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리오프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항공주입니다. 그중에서 진에어를 저희는 꼽아봤는데 이번엔 진짜 날아갈 수 있을까요?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에서도 국경 봉쇄는 없었습니다. 전면 봉쇄는 없었습니다. 리오프닝 그리고 진에어 매수해봐도 괜찮을지 OX 의견 확인해 보죠. 의외로 X인데요. 사실 우리 창수쌤님하고 저희하고 마감에 산다 할 때 코로나19 좀 줄어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저희가 항공, 여행 이야기 그렇죠.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진에어가 X인 이유는 진에어라서입니까? 항공주라서입니까? 둘 다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네. 현재 우리가 그 오미크론 바이러스 이제 국경 봉쇄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저도 제 지인 중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밀어놨던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친인척들을 좀 보러 가야 되는 상황들 이런 분들은 가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봉쇄랑은 상관없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뭐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던 게 일단은 지금 현재 뭐 유럽도 국경을 다시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은 지금 우리가 여행 항공 섹터들을 주목해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또 진에어는 LCC 아닙니까? LCC 같은 경우는 먼 거리를 못 가고 단거리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단거리라고 한다라면 일본, 중국, 동남아일 텐데 이쪽은 더더군다나 지금 답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LCC가 지금 뭐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가기까지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화물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요. 네. 화물이라든지 아니면 장거리 노선 같은 경우가 일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기본은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LCC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노선 외에는 거의 전무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괌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가 일부 뭐 에어서울이라든지 일부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뭐 수익성이라기보다는 조종사들 면허 유지 정도 뭐 이런 정도로밖에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때까지는 다소 조금 긴 시간이 필요한 이제 시간 싸움에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뭐 저도 여행주 같은 경우 오늘 뭐 하나 좀 길게 조금 넓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지금 저는 뭐 이동을 이제 차로 하니까 라디오를 계속 듣는데 여행 관련해서 그 광고를 많이 듣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이런 것들을 집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오미크론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주춤해진 상황인데 결국 그 여행 섹터는 지금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 여기에 앞으로 변이 바이러스, 지금 이제 물론 화이자에 대한 오늘 또 치료제 승인도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런 것과의 싸움에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한쪽도 물러설 수 없는 싸움 결과를 우리가 내년도에는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미크론이라는 변수가 나타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청자분들도 아니 대형 항공사들은 화물로라도 먹고 사는데 네. LCC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X 의견 주셨는데요. 두 분과 일치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확인해 봤고요. 그럼 그 외
두 분이 직접 보고 있는 두 분만의 특징주, 마감의 살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키워드는 바다의 달이고 바꿔보자입니다. 무엇을 바꿔볼까요? 또 앵커 바꿔보는 거 아니시죠? 그건 항상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바고요. 네, 그건 항상 김희수 대표에서 박수 치려다가 지금 말았는데. 네, 손 묶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그거는 뭐 제작진이 언젠간 받아들일 것으로 미뤄 아유, 짐작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뭔가를 미래에 이제 오는 부분들을 좀 바꿔보자. 그것은 저도 좀 바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정현 앵커도 좀 바꿔야 되고. 네.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건데 좀 바꿔보자. 일상에서 쓰고 있는데 바꿔보자. 그냥 뭐든 안 바꿨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고요. 바다의 달인은요. 바다의 왕자도 아니고 바다의 달인은 무엇입니까? 회사 이름이 그런 걸 저한테 어떻게 또 그렇게 하셨군요. 네, 저는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힌트는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럼 이 마감의 살 종목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션브릿지 그리고 현대모비스입니다. 딱 일관하게 가져가시는 오션브릿지, 바다다리.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오늘 사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왜냐하면 반도체 쪽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반도체 쪽 개인적으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네. 그중에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추려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벌써 움직이는 종목이 있고 아직 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움직여서 한번 봐야 될 종목 중 군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는 반도체, 화학재료, 특수가스나 전도체 관련된 쪽이 매출의 절반, 나머지는 또 장비 쪽에 케미칼을 이 화학재료를 공급하는 장치 이쪽이 매출의 절반이고요. 또 나머지가 2차 전지 전해질 중앙공급 장치에 관련돼서 또 이제 중화권이나 이런 쪽으로 수주가 나오다 보니까 살짝 이제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데 이 회사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어떤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 내년은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더 투자를 많이 할 겁니다. 어떤 투자의 캐파가 더 늘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얘기는 한 17조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D램 쪽보다 낸드 쪽이 거의 올해 대비해서 한 80%, 특히 올해는 낸드 쪽을 거의 멈췄던 상황들이다 보니까 투자가 늘어나면서 나오는 변화, 그러면 그와 연관될 수 있는 종목들 찾는 게 가장 좋겠다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특히 특수가스 관련돼서는 벌써 내년 하반기 공급을 목표하면서 증설합니다. 또 증설이죠. 증설의 의미를 또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클린룸 장비 관련돼서 CCS라고 하는 쪽을 공급하는데 그쪽에 대해서도 또 수혜를 본다라고 하는 측면이 나오게 되면 지금 패턴들이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쪽이고요. 내년에 매출이 24% 늘어나서 1,100억대, 영업이익도 27% 늘어난 185억대 정도 생각하는데 거래가 실리는 가운데 우상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개연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 더 레버랩을 시도할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 조정 만문이 받았고요. 다시 한번 직전 고점대를 향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매수가는 한 15,700원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2만 원대, 손절가는 14,3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션브릿지였습니다. 목표 주가 2만 원, 손절가 14,300원. 만약에 나중에 삼성전자 같은 종목 갖고 오시면 그때는 어떻게 지으실 거예요? 그러면 3스타, 죄송합니다. 예. 또 이렇게 또 방법이 있군요. 네, 네. 네, 오션브릿지. 아마 기억에 남으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바꿔보자라면서 현대모비스 이야기하셨어요. 예, 일단은 뭐 전기차로 바꿔보자. 정현 아나운서도 흰색 차를 이제 검정색 차로 바꾸시지는 않을 테지만, 네. 예, 일단은 뭐 어찌됐든 뭐 저도 그렇고요. 이제 앞으로 추세는 뭐 정현 아나운서도 다음 차를 바꿀 때는 아마 전기차 고민하실 것 같아요. 고민하죠. 예, 저도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고 이제 추세가 그렇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좀 일상생활과 가까워졌다. 지금 충전소 같은 경우는 이용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현대차가 전기차 판매량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죠.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반영이 되면서 모비스가 그 자동차 관련 중에서 가장 강하다, 가장 센 놈이 내일도 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가에 사보자라는 제 의견이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한 역할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완성차들은 차를 판매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만 모비스 같은 경우는 현대차와 기아의 전장에 대한 어떤 부품 납품들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죠. 일단 오늘 하루 종일 지금 뭐 강한 흐름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주가가 바닥을 찍은 이후에
거의 V자 반등을 한 이후에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주가가 뭐 일부 종목군들의 탄력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모비스의 탄력성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는 오늘 종가 부분에 매수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내일도 충분히 오늘 같은 흐름들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는 28만 원까지 직전 고점까지는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손절 라인은 직전 저점이 24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모비스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28만 원, 손절가 24만 원이고요. 흰색 차량 이야기하셔서 지금 제가 흰색 벤틀리를 끌고 다니는 사람으로 지금 벤틀리는 아니고 흰색은 맞잖아요. 아, 네, 흰색만 맞아요. 예, 네, 흰색만 여러분 맞아요. 벤틀리 아닙니다. 예. 벤틀리는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루머가 생성되는군요. 원래 정연 아나운서의 품위는 벤틀리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자꾸 뭐 검은 차, 흰 차 이렇게 구분하시면은 네. 듣는 검은 차가 안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뭐 검은 차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그러기 위해서 또 주식으로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시장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자면은 오늘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이 연출되면서 SK하이닉스가 더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가 차트로 봤을 때도 올 연말에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이 심상치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 김민수 대표님 더 들고 갈까요? 별표. 꼭 네. 들고 가야 된다. 네,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메모리 업황이나 아니면 반도체 업황이 살아났었을 때 가장 직격적으로 실적과 민감하게 변하는 것은 SK하이닉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는 매출 비중 워낙 또 시장 점유율도 높고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같이 사업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관되는 부분들이 다 좋았을 때 더 강하겠죠. 근데 그 부분이 내년에 보니까 스마트폰 사업부에 대해서 또 개선 가능성도 나오고 뭐 중국에 대한 중국이 뭐 물론 중국에서 많이 파는 건 아니지만 중국의 변화가 또 신흥국과 관련된 쪽으로 연장돼서 나오는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스마트폰의 기대감은 높은데 그래도 반도체를 본다. 그냥 닉스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궁금한 건요. 아니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가 걱정했던 연설에서도 큰 문제 없이 다 지나갔는데 왜 오늘 우리 시장은 전강, 장 초반에 보였던 상승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을까요? 그게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어떤 흐름들, 저도 좀 기대를 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맥없이 뭐 더군다나 삼성전자가 거의 8만 전자 부분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못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만큼 체력이 조금 많이 소진돼 있다. 외국인들보다는 개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하다라고 인식이 좀 들어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뜨뜻미지근한 장 같아요. 뭐 그렇게 강하다라고 표현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밀린다라고 표현하기도 뭐하고 강약에 현재 지금 어떠한 지금 처방 정도 통용이 안 되는 지금은 그냥 흘러가는 장이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하나의 주식시장의 모습인데 2020년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낯선 그런 장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쉬운 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시면 코스피는 0.32%, 코스닥도 0.33% 상승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함께하셨습니다.